안녕하세요, 오토시 조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할리데이비슨의 2022년 신모델 ST 라인업 세대 로우라이더 ST와 스트리트 글라이드 ST 그리고 로드 글라이드 ST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희가 이 세대를 한자리에 모으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세대의 모터사이클들이 시승차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반도체 문제들 때문에 모터사이클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사이클들을 고객들한테 특히나 로우라이더 ST는 인기가 많아서 예약하신 고객님들에게 나가는 그 대수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시승차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문의해 보니까 대전 할리데이비슨에 로우라이더 ST가 전국에 딱 한 대 있는 것 같은데 시승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다 ST 라인업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덥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서서 말을 잘 못하겠고요. 들어가서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오늘의 시승 소감을 아주 잘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이 2022년 새롭게 선보인 ST 라인업은 미국의 로드레이스 AMA의 킹 오브 베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킹 오브 베거스는 육중한 아메리칸 배거 모터사이클로 펼쳐지는 아주 개성있고 박력있는 레이스입니다. 킹 오브 베거스에는 할리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와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챌린저가 출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매하는 양산 모델과 달리 극강의 튜닝을 거친 레이스 머신이죠. 아무튼 그 킹 오브 베거스에서 2021년 할리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은 그것을 기념해 올해 초 2022년 월드 프리미어에서 ST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킹 오브 베거스의 주인공 로드 글라이드 ST뿐 아니라 또 다른 배거인 스트리트 글라이드 ST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모델 로우 라이더 ST도 선보였는데, 레트로한 클럽 스타일의 페어링을 장착하면서 전 세계 라이더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ST 라인업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미러키 8 117 큐빅인치 엔진을 얹고 있는데요. 종전까지 할리데이비슨의 최상위 한정 트림인 CVO에 적용되었던 엔진으로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로우 라이더 S에 적용되었던 114 큐빅인치 미러키 8 엔진보다 배기량이 55cc 큽니다. 최고 마력과 최대 토크의 경우 로드 글라이드 ST, 스트리트 글라이드 ST는 모두 스페셜 모델과 비교해 최고 마력은 9마력 높은 106마력, 최대 토크는 12Nm 높은 172Nm입니다. 그리고 로우라이더 ST는 이전 연식보다 최대 토크가 8Nm 높아진 169Nm이며 최고 마력은 103마력입니다. 그리고 새 모델 모두 오픈형 흡기 필터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ST 라인업을 시승하기 전에는 ST 라인업들이 보다 본격적인 스포츠성을 띄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이 ST 라인업을 발표할 때 출력의 증가뿐 아니라 더욱 뛰어난 핸들링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느낀 ST 라인업의 특징과 장점은 스포츠성의 증가보다 배기량의 확대를 통한 활동 영역의 증가와 필요의 감소였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저회전의 강력한 토크가 매력이고, 털털거리는 엔진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높은 기어를 물리고 주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저는 빅트윈 엔진이 고회전으로 회전할 때의 박진감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번 117 엔진은 그 재미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소리였는데요. 대형 흡기 필터로 공기를 마구 빨아들이는 소리와 함께 고회전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V트윈 사운드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회전수를 레드존 가까이 높여도 꿋꿋이 버텨내는 엔진의 신뢰감과 매끄러운 회전 질감도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114 엔진에 대비해서 토크와 엔진의 폭발력도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차이를 느끼기 위해선 두 모델을 번갈아 가면서 타봐야 하지만 전반적인 주행에서 배기량 증가에 따른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폭발력이 증가하면서 진동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정차중에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리데이비슨 마니아라면 매력 포인트로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가벼운 핸들링과 코너링 감각, 부드러운 승차감이었습니다. 먼저 로우라이더 ST의 경우 이전 연식 로우라이더 S보다 좌우 린 앵글이 1.2도 더 높아졌으며
스트리트 글라이드와 같은 사이드 케이스를 달고 출시했지만 케이스의 마운트 위치를 높여 바이크를 기울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모델 모두 각각의 베이스 모델과 비교해 무게를 감량하면서 가벼운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스펜션이 늘어나면 시트고가 높아졌는데요. 높아진 라이딩 포지션으로 무게 중심이 슬쩍 높아지며 바이크를 좌우로 기울이는 감각이 더 가뿐해졌습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의 운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요철을 지날 때의 충격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이나 쭉 뻗은 도로를 달릴 때 부드러워진 리어 서스펜션의 감각은 라이더의 피로를 크게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서스펜션 운동 범위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했지만 조금 높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하면 울렁거리면서 노면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취향과 스포츠 투어링이라는 컨셉트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승했던 세대의 ST 라인업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고급스럽게 느껴졌던 건 역시나 로드글라이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ST 라인업들은 배기량 확대를 통한 활동 영역의 증가와 피로의 감소가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장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모델이 바로 로드글라이드 ST였습니다. 높고 넓은 샤크로즈 페어링은 주행풍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프레임 일체형으로 핸들링도 가벼웠습니다. 다만 부드러운 엔진과 서스펜션 특징의 로드글라이드의 주행 안정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ST 컨셉트에 기대했던 스포티한 감각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할리 데이비슨 투어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더 적합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중 가장 스포티한 재미를 줬던 건 당연하게도 로우라이더 ST였습니다. 최고 마력이나 최대 토크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무게가 40kg 또는 60kg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경쾌한 감각을 주고요. 또 앞타이어가 가장 얇고 프레임 마운트 페어링으로 핸들링도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로우라이더 ST는 더욱 스포티한 설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역시 리어 서스펜션이 부드럽고 길어지면서 코너에서 더욱 적극적인 라이딩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프론트 페어링이 가장 작고 차체가 가벼운 만큼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장점이 있었는데요. 사이드 케이스가 생각보다 더 잘 어울리고 실용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로드글라이드 ST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ST는 코너링 시 방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스페셜 모델에 비해 사이드 케이스의 크기가 줄어서인지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아쉬웠는데요. 로우라이더 ST는 기대보다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었고 간단히 탈부착할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글라이드 ST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시야에 걸리는 상단에 배치되어 보다 레트로한 느낌과 기계적인 느낌을 주었고 가장 와일드한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고속 코너링에서 새 모델 중 가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어 서스펜션의 영향이었는데요. 특히 스트리트 글라이드 ST의 경우 핸들바와 페어링이 묶여있는 탓에 주행풍의 영향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리어까지 부드러워지면서 이질적인 느낌을 가장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런 꾸밈 없는 주행 감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는 배처럼 와일드한 느낌을 줬고 라이더가 조금 더 예민하게 신경 쓰고 컨트롤하면서 달려야 했던 점이 재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역시 새 모델 중 가장 투박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ST 라인업들의 핵심 포인트는 배기량과 최고 출력의 증가이고 그를 통해 달리는 맛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스포츠성을 더 높이기보다는 투어링의 확장에 무게가 실렸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서스펜션 운동 범위를 통해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을 통한 투어에서의 피로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할리 데이비슨 팬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 마니아라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할리 데이비슨의 ST 라인업의 출시와 방향성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러키 8 117 엔진을 투어링 패밀리뿐 아니라 소프테일 패밀리까지 확장하는 점도 좋습니다. 다만 할리 데이비슨 브랜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프리미엄 라인업뿐 아니라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엔트리 라인업을 확장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매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모델이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